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0일 일요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와,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이번 주 끝나면 이제 또 다음 주 6월 말, 이제 7월 초 지나면은 2주차부터는 또 입장 인원이 늘어날 예정에 있고요. 자, 또한 이제 인터넷 배팅 법안 발의가 이제 또 열리는데, 긍정적으로 한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1호 경마 편성은 토요 경마는 정말 확연하게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토요 경마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토요 경마 거의 저배당 위주입니다. 반면에 1호 경마는 정말 상당히 터질, 그야말로 배당 나온 경주가 정말 많이 있고요.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물론 이제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면은 정말 시간이 부족하죠. 거의 10시간이 주어져도 저는 솔직히 정말 썰을 풀 수 있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좀 지루하시겠죠. 따라서 간단 명료하게 그러나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자신있게 한번 먼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 이경주입니다. 전반부 경주입니다. 맞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오늘 이경주가 그동안에 제 예상을 참고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오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노리는 맛들이 있습니다. 오늘 편성이 정말 제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편성이 정말 돼 있고 그에 따른 승부도 느껴지기 때문에 자, 이경주를 먼저 여러분께 A급 메인임을 공지를 드리고요. 거기에 8경주가 오늘 A급입니다. 자, 오늘 서울경마 승부 저는 2경주, 3경주, 8경주, 10경주입니다. 최고의 메인은 제 2경주, 8경주입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서이고요. 강축이 있죠. 1번 썬더케이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맛비, 경마가 무조건은 없지만 자, 이번 경주의 여건에서 1번 맛비를 못 믿는다면 배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썬더케이는 휴양기를 좀 거치면서 맛비이 분명히 변화를 보였고요. 제가 여기 능검평을 썼을 때, 이거 제가 쓴 겁니다. 능검평을 썼을 때 근성이 좋은 모습이라 발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라고 썼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마트의 능력은 좋았었는데 그에 따른 잠재력 대비 실전 성적이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맛비일 중에 한 마리였고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성적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제가 보는 게 틀리지 않았었고 게다가 이번 경주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고요. 좋은 후보로 보였던 안토니오 기수의 재기승에 게이트 A점에 선행형 마필에 1000m의 거리까지 고려해 본다면 자, 이거는 분명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 경기권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비가 내립니다. 그것도 주중이 아니라 주 후반부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 경기 1번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 보이는 그런 여건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번 경기는 2위권 찾기가 되겠죠. 자, 10마이긴 합니다만 8번 유쾌한 선택이 상당히 좋네요. 주행 자세라든가 선두력이라든가 마필이 그런 뛰려는 의지라든가 이런 게 제 눈에는 상당히 흡족하게 보였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능력은 되겠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8번 유쾌한 선택, 9번 에이스 댄시. 이 마필은 공백기를 거쳤는데 글쎄요, 예전 대비 체중이 한 30kg 이상 불면서 마필이 변해서 왔습니다. 분명히 예전의 그런 에이스 댄싱이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임을 감안해 봤을 때 9번 마필의 기대치를 분명히 높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외곽의 12번 대산특급과 11번 초인스파크도 가능권인데 일단은 저에 따른 누림수는 딱 축 세워두고 두 마리입니다. 정리해본다면 1번 썬더케이는 부동의 축이 될 수 있겠고 8번 유쾌한 선택, 여기에 9번 에이스 댄싱, 8번 9번입니다. 1번 축에 8번 9번이고 12번 대산특급, 11번 초인 스파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됐고요. 이거는 한번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 한 번이 아니라 자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복병마피를 노렸을 때 3번까지는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이제 3번의 기회라는 건 뭐냐면 저도 다 보죠. 마필의 준비 과정. 뭐 그 마필을 노리는 거는 당연하게 능력을 믿고 하기 때문에 노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승부 의지가 타이밍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경주 여건, 소위 편성이죠. 어떤 상대와 어떤 거리 또는 어떤 기술을 기술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정말 이번 경주는 제가 노려볼 수밖에 없는 1300의 거리 게다가 6등급에서는 너무너무 약한 편성 기승기수도 정말 믿음이 가고요. 자, 이 세 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반부이긴 합니다만 한번 A급으로 강력하게 이번 경기 한번 붙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썼습니다. 뭐 제가 경마문 하신 분의 그 복수식 총마에도 이마표를 거론했고 여러모로 일단은 뭐 거의 뭐 게시판도 공개를 드릴 거고 다 드리겠는데 거두절명 이경주는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배당은 100% 보장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한번 시원하게 한번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호 경마에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에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보여지고 글쎄요. 뭐 이번 경주 끝나고 또 제가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아마 이번 경주 끝나면 이만은 다음 경주는 인기 마필이겠죠. 뭐 그때는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한번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메인 승부처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여러분 일단 뭐 승부의지가 조금은 눈에 띄네요. 승부의지가 좀 관건으로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예를 들어봤을 때 바로 이번 대세만세라는 마필 이 마필은 최근에 눈에 띄게 변화를 보였죠.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그 변화를 띄었던 기수가 누구냐면 우에다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호흡 자체는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굳이 뭐 마바에서 우에다 기수를 안 기승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변화를 보였던 것도 우에다 기수의 기승이었는데 글쎄요.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유승환 기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잘 타는 기수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에다 기수가 직전에 호흡이 정말 좋았었고 이번 주에 마무리 훈련까지 딱 시험을 했었는데 정작 기승하고 있는 마표는 다른 쪽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담 중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승을 못해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 분명히 저로서는 허점이 보이는 그런 레이스가 될 수 있겠고 가장 주목할 인기 마필이 이런 사연이 있다라면은 저는 이거는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 저에 따른 노림수도 있겠고요. 연타로 들어갑니다. 2경주에 이어서 3경주 두 번째 승부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1400m 레이서 되고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가 되겠고 소위 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편성이 된 경주입니다. 뭐 압축 공략이 필요해 보이는 경주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마필을 놓고 하느냐가 중요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뭐 주목할 마필은 2번, 3번, 5번, 6번, 8번입니다. 뭐 이 외에서 이 범주 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외에서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일단 뭐 2, 3, 5, 6, 8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는데 자, 저는 일단 6번 흥드림을 주목을 합니다. 5번 열린문은 57이면은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여기 이번 라운 나이트맨 같은 경우에도 55.5면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반면에 이제 만약 6번 흔들림이랑 맞배인데 자, 이번에 이제 흔들림도 부담 중에 늘었습니다. 직전 대비 2.5가 늘어난 55의 부담 중량. 다만 흔들림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등급에서도 55.5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능력에서 라운 나이트맨, 열린문, 흔들림과의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흔들림이 한 셋 위입니다. 그러나 3두의 마필 중에 부담 중량은 흔들림이 가장 적죠. 그래서 이 마필을 제가 가장 세게 볼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하고요. 자, 이외의 마필도 이제 뭐 3번 천지 여걸이라든가 외곽의 8번 베스트 타임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솔직히 뭐 이번 대 4경주는 능력 차는 크지는 않습니다. 당일날 현장의 컨디션 상태가 정말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인 능력 평가가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2번, 5번, 6번 중에 저는 6번을 가장 센 마필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6번을 믿고 합니다. 6번 흔들림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2번 라운 나이트맨, 5번 열린문, 여기 뭐 3번 천지여걸, 8번 베스트 타임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는 제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모 5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이것도 물론 이제 뭐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닌데 좀 더 이제 임팩트 있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만약 외곽의 11번 디에코라는 마필. 이준철 기수가 이제 조교사가 됐죠. 뭐 이제 기승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은 디에코라는 마필 자체가 최근에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두력이 좋은데 최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거리 부담이 좀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1400, 1700의 거리였고요. 다만 이번 경주는 1200m로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11번 디에코는 늘어볼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자 이번 경주는 특징이 뭐냐면 적임 기수 기승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땡큐보스 문서현 기수가 8조 마방의 연대율이 높지도 않고 그나마 이제 뭐 강용식 마주의 연대율은 좀 높네요. 그런 부분 K파워도 유승환 기수가 첫 기승이고 김동수 기수도 뭐 미스 양호에 기승했지만 입상이 호비였고 정정희 기수는 뭐 4번 마필에 말과 마주와 조교사 연대율이 거의 없습니다. 5번 마필 박현우 기수도 40조 마방에 마찬가지고요. 6번 가자 플랜도 빅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신 노드도 최범명 기수 첫 기승. 그나마 아치어걸이 좋네요. 이철경 기수는 아치어걸의 첫 기승에서 우승 호흡이 있고 24조 마방에 마필을 기승했을 때 거의 뭐 20% 육박하는 입상률. 이철경 기수가 김명식 마주의 마필을 기승했을 때 40% 입상률. 이거는 좋습니다. 9번 런던킨의 김정준 기수 별로죠. 10번 가가나의 다비드 기수 별로입니다. 11번 디에코의 이준철 기수는 뭐 경주마 기승했을 때 입상의 호흡은 없지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48조 마방의 이준철 기수는 그야말로 적임 기수고요. 이번 주에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6월 23일로 기억을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김대근 조교사가 은퇴식 합니다. 김순근 조교사와 마찬가지. 김순근 조교사는 이미 뭐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식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개최를 하고요. 그러니까는 김순근 조교사, 김대근 조교사 같이 은퇴식을 하는데 뭐 이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11번 디에코는 의미는 좀 있습니다. 조교사도 은퇴를 하고 거기에 기승하는 기수도 이제 새롭게 조교사가 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11번 디에코를 좀 세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런 맥락이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적임 기수 기승이 많지가 않다. 이거 얘기는 뭐냐면은 각 마방에서 해당 기수에 따른 승부 의지가 그렇게 강한 느낌을 가지고 기승시킨 기수가 많지가 않은 경주가 이번 제 5경주입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마필 맞습니다. 8번 아치오건입니다. 이 마필만큼은 이철경 기수가 적임 기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1번, 8번이 그냥 앞선에 붙으면 그냥 땡땡 붙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유추가 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죠. 자, 이외 마필들은 이제 1번 땡큐보스, 2번 KM파워, 여기 7번 블레싱 노드를 저는 복병마로 봅니다. 자, 2번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승환 기수가 직전에 미스한 거죠. 3번 마필의 호흡이 좋았었는데, 자, 정작 이번 경주의 선택은 2번 KM파워다. 뭔가 싸한 좀 느낌이 들죠. 자, 5경주입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정말 임팩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11번 디에코를 기본적인 추구를 해서 8번 아치어걸 유력하게 보고요. 여기 1번 땡큐보스, 2번 케인파워, 7번 블레싱 노드를 최고의 복병으로 당구장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 됐고요. 이번 경주는 뭐랄까 좀 능력 마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한번 상금을 한번 벌어보겠다라고 적인 기술을 기술시킨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필들이 1번 프리마니케의 문성혁 기수, 2번 럭키월드의 송재철 기수, 3번 바이스로이의 이혁 기수, 4번 퍼펙트 파워의 신영철 기수, 5번 파란 왕자의 김동수 기수,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한번 상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인 기술을 기술시켰고 최근에 성적도 좋고요. 자, 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제 4번 퍼펙트 파워는 역시 부담 중량이 제가 볼 때는 좀 관건입니다. 57이면 좀 높은 감이 없잖아 있겠고, 저는 뭐 이번 경기에 거두절미하고 5번 파란 왕자를 100% 믿고 합니다. 기본적인 사이즈가 좀 틀린 마필로 저로서는 판단이 되고요. 게다가 공백기를 거쳤는데 이전 대비 체중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면서 한층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마필은 공백 이전에도 내용이 좋지만은 나쁘지만 않았습니다. 우승과 준우승의 성적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는데 거의 적정 체중을 넘어서서 회복을 하면서 그보다 더욱더 좋아진 모습이고요. 따라서 5번 파란 왕자의 기대치를 이번 경주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경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능력을 세게 볼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고요. 5번 마필. 자,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2번 럭키월드, 3번 바이스로이, 4번 퍼펙트 파워. 여기 이제 공대 재검을 받고 나온 마필이 바로 10번 골드필드인데 제가 볼 때는 재검 때 걸음이 나쁘지는 않네요.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복병마로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번 골드필드입니다. 정리해본다면 자, 5번 파란 왕자를 기본적인 추구로 해서 2번 럭키월드, 3번 바이스로이, 4번 퍼펙트 파워, 10번 골드필드까지가 가능권이 될 수 있는 제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200m 레이서 됐고요. 자, 이거는 정말 그 능력대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앞선에 5경주에서 적임기수 기승이 별로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제 7경주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1번부터 8번까지 다 적임기수입니다. 1번 포에버원의 최보명 기수는 3번의 입상호흡이 있고 2번 좋은거리 이준철 기수는 역시 48초 마방의 이준철 기수, 게다가 4승의 호흡이 있고 3번 카이나의 박우른 기수도 그렇고 4번 마인 멤버의 임다빈 기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 마필이 좀 그런데 6번 글로벌선 김동수 기수, 7번 최고 캠퍼 빅토르 기수, 8번 눈부실한 쌤 문세영 기수. 정말 신기하리만큼 5번 방탄마를 제외를 한다면은 모든 경주마가 단 한 번의 입상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던 기수를 모두 기승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진검승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센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발이 2번 좋은 거입니다. 최근에 경주로가 완벽하게 올라선 모습이고 그 임팩트 또는 그 파워 자체가 상당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4등급의 직전에 그 강편서에서 루이사라는 마필 이런 마필도 제쳤던 그런 능력이었고요. 1200거리 부담력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크게 부담스럽진 않네요. 2번 좋은 걸 믿고 할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6번 글로벌선 직전에 한번 좀 부진하긴 했는데 절대 저평가돼서는 안 되는 마필이고 8번 눈부신한 센 1번 포에버원 7번 최고 캠프입니다. 워낙 최근에 다 잘 뛰고요. 워낙 강마마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 없네요.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능력은 좋은데 안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의지가 좀 약하다라고 느껴진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최근에 그냥 뛰는 대로 능력 그대로 성적 그대로 평가가 가능한 경전이고요. 그러니까 달리 뚜렷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이 없고 뚜렷하게 부연섬이 필요한 마필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봤을 때 2번 좋은 거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글로벌선 유력하게 보고요. 8번 눈부신한 셋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2번 축에 6번, 8번이 될 수 있겠고 여기에 1번 포에버원 7번 최고 캠프가 가능권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400m 레이서 레뷰 정말 쟁쟁한 마필들이 많이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해 볼 정도의 능력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400 전개라든가 경주 능력을 발휘해서 가장 변수가 많은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의 오버페이스를 한다면은 종반에 좀 버거울 수 있는 거리, 초반에 또 너무 많이 참아버리면은 또 이제 그냥 끝날 수 있는 상당히 좀 아사모사한 거리인데 플러스 알파로 이게 부담 중의 관건입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가 관건이고요. 대상 마필입니다. 바로 5번 무도, 6번 클리너 페피 두 마리입니다. 58과 57을 짊어지고 나왔는데 글쎄요. 상대 마필이 조금은 약하고 사이즈가 좀 약하면은 57, 58을 짊어져도 믿을 수 있겠죠. 다만 얼핏 보더라도 2번 세네스포트도 최근에 좋고 8번 대군파워도 상당히 경력이 있는 마필 거의 다 호전된 모습이었고요. 11번 글로벌 썬더, 12번 에들메, 13번 데디글로리까지 최근에 좋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가 됐고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58을 짊어진 5번 무도, 57을 짊어진 6번 클리너 페피 과연 이 뒤의 마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마필들이 만약에 불안하다고 놓고 봤을 때 대안은 어떤 마필이 될 수 있겠느냐? 저로서는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5번, 6번과 비교했을 때 능력차 크지가 않은데 부담 중에 상당히 적절하고 최근에 뚜렷하게 호전된 걸로 보였던 마필 맞습니다. 그 마필이 제가 노리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강력하게 놓고 때리고요. 저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이자 A급 강승부처 8경주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서이고요. 솔직히 이번 경주는 3번 콰이어트 아데를 뺀다라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번 마필이 무조건 강축이다라는 점에 절대적으로 이견은 없고요. 이 마필은 56을 짊어지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100% 믿을 수 있겠고 자 이게 이제 외산마 경주인데 중요한 건 혼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먼저 말해 외곽의 9번 은호축제
물론 이제 최근에 뒷심이 많이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거리가 1800입니다. 이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여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힐든삭스는 저는 능력으로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이 마필은 이미 제 평가라면은 15권의 평가라면 3등급은 당연한 거고 이미 뭐 2등까지 갔어야 되는 그런 마필이 아니었느냐 라는 그런 반문을 던지고 싶을 정도의 능력이 좋은 마필인데 글쎄요, 뭐 생각보다는 능력 발휘가 좀 어려움이 있네요. 반대로 분석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다면은 그나마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한번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닐까. 일단은 뭐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다만 크게 믿음은 가지 않는다라는 점. 아직도 제 마음속에 흡족할 정도의 그런 임팩트 있는 걸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은 아쉬운 마필이 되고요. 저는 말이 10번 정상 킹덤 룬입니다. 최근의 걸음은 분명히 변화를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뒷시 매력이 상당히 좋았죠. 거리가 만약에 1700m 레이스였다면 9번과 10번의 평가가 달라졌을 겁니다. 1700이면 은하축제가 훨씬 더 유리하고 1800이면 정상 킹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저의 분석이고요. 자, 여기 이제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4번 큐피드 베이브라는 마필인데 최근엔 좀 생소하죠. 남반구의 마필입니다. 북반구의 마필은 남반구의 마필 뉴질랜드산인데 제가 이 마필을 왜 언급을 드리냐면 큐피드 베이브는 제가 데뷔할 당시에 상당히 아주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입니다. 그 잠재력을 물론 이제 저는 이 마필을 중장거리형 마필로 평가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5번의 경주를 치렀고 4세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상의 경험이 없네요. 그런 이후에 직전 경주에 딱 4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싸게 머리를 딱 때리는 뭐가 있는데 큐피드 베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능력이 좋은 마필로 저는 평가를 했다. 저는 제가 잘못 봤다 평가를 내리진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직전에는 또는 최근에는 이 마필이 선행을 났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되겠죠. 계속 뒤에 있던 마필이 선두권에 붙는다는 거는 힘이 찼다라는 반증이 된 거고 성적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문세영 기수의 안장교체다? 저는 이거는 마방과 제가 정말 딱 생각이 일치했다고 봅니다. 저에 따른 평가와 마방도 그 정도의 기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 최근의 변화를 딱 보인 시점에서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필이 4번 큐피드 베이브입니다.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마필. 자, 이제 성명이 됐죠. 1번, 3번, 4번, 9번, 10번인데 2번 마필도 뒷심은 조금 약점이 있고요.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3번의 능력이 가장 압도적으로 임팩트가 있고 여기에 제가 들어볼 수 있는 마필 4번을 강력하게 누립니다. 4번 마필원들 여기 10번 정상 킹덤도 안고 할 수 있겠고요. 9번 은하축제 1번 히든삭스 요 마필도 가능권입니다. 자, 구경 여러분들 3번을 축으로 해서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은 4번입니다. 4번 큐피드 베이브입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의 1800m 레이스가 됐고요.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20초입니다. 마지막 20초 될 수 있겠고 역시 이번 경주도 부담 중량이 나름대로는 변수로 꼽을 수 있는 그런 경주네요. 일례로 8번 흥행집주가 이제 57.5를 짊어졌는데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자, 반면에 이제 2번 원더풀 스카이가 그동안에 계속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대상 경주까지 우선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이미 검증이 됐죠. 다만 최근에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담력이 높았습니다. 58,
57.5 이렇게 짊어졌는데 자 이번 경주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5의 감량의 이점이 주어졌습니다. 2번 원더풀 플라이가 56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8번 마필은 부담이 많이 늘었고 반면에 또 상대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최근 대비 또 등짐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과연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자 10경주는 오늘 제가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 됐고요. 비록 A급 승부는 2경주와 8경주에 제가 승부수를 예고를 드렸지만 자 마지막 승부 경주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10경주 오늘 1호 경마의 선호 경마 마지막 승부처로 제 10경주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지막 경주까지 모든 예상 마치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경주의 오늘 첫 승부를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A급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공경마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1호 부산경마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6월 22일 1호 경마 부경 예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경 경마는 3경주 A급, 4경주 승부, 6경주 A급입니다. 자 역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부경 경마도 토요 경마는 확연하게 편성이 좀 틀립니다. 물론 이제 출전 두수도 많거니와 자, 이 편성 자체가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역으로 봤을 때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죠, 여러분들. 주요 핵심적인 내용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경주입니다. 6등급의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편성인데 자, 먼저 말해 예측 있는 1번 굿탱크 7번 명성매직 전 일단 2위의 맞비리 거의 월등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1번 굿탱크는 직전에 너무 많은 걸 보여줬죠. 제가 주행 심사 때부터 이 마킬은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맞비렸는데 역시 제가 본 평가가 그대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데뷔전 때 편성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6등급 치고는 좀 강했던 편성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을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맞비리고 자 역시 이번 경주의 게이트의 이점에 거리 부담도 없고 그대로 6등급 레이스 부담 중량 그대로 박재희 기수의 재기승 이 맞비의 의심의 여지는 없네요. 없습니다. 1번 맞비 자 반면에 이제 외곽의 7번 명성매직은 직전에 주로상의 이점이 주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편한 선행이 아니라 선입정리로 입상에 성공했다는 점과 게다가 김도영 교수의 딱 안장을 교체가 된 시점에서 성적이 좋았다는 점 이건 호흡이 좋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뒷심혈이 좋았기 때문에 7번 명성매직의 기대치 역시 높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됐고요. 자 12번 제주올레길 이 마필은 좋네요. 정말 공백기를 거쳤는데 오히려 예전 대비 더욱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주올레길 자, 이 3대 마필을 따른 불변이고 여기에 제가 좀 아쉬웠던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현장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본 이후에 안고 갈 것이냐 이에 따른 결정을 하겠는데 자, 그 마필을 공개를 드린다면 바로 3번 컬러풀 인디와 4번 룰루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2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심사 때 약간의 은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아직까지는 데뷔전과 2번째 경주에서 단 한 번의 승부를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따른 승부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언제든지 입상을 기록을 해도 또는 언제든지 배당의 주역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마필들입니다. 그 마필들이 3번 컬러풀 인디, 4번 룰루 2마리를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강명하죠. 워낙 강축이 있기 때문에 1번 굿탱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명성매직, 12번 제주올레길이 이력하고요. 여기에 복병마피로 말이 3번 컬러풀 인디, 4번 룰루까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자, 2대 마필이 최근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바로 4번 퀸 오브 더 킹과 9번 메이저 포스 두 마리입니다. 공교롭게도 2대 마필은 최근에 어떤 변화를 보였냐면 스타트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뒷심의 완성도도 상당히 많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특히 9번 메이저 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리 부담이 좀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200m가 줄어든 1400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리한 조건이 있겠고 분명히 이 마필은 최근에 변화가 왔습니다. 스타트가 되긴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고 4번 퀸 오브 더 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스타트도 좋아졌고 이와 더불어서 뒷심도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네요. 4번과 9번 마필 여기에 필이 정말 필이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안고 갈 마필이 바리스 8번 6크라운입니다. 8번 마필 데뷔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고요. 데뷔전 때 하위권 두 번째 경주도 역시 하위권 보여준 건 없습니다. 이 마필을 제가 왜 언급을 드렸냐면 자 이미 뭐 6크라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달에 주행 심사 때 그 모든 거는 상당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은 거리가 좀 짧으면 안 됩니다.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짧으면 안 되는데 반면에 거리가 주어지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마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지금 8번 마필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다실바 기수가 기선하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 이 마필은 유현근 기수 기승했었고요. 두 번째는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부경에서 내로라는 기수 중에 손꼽히는 기수들이죠. 유현명 기수와 다실바 기수인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정말 능력이 없는 마필이라면은 기수도 안 타겠거니와 마바에서도 기승도 안 시킵니다. 왜 유현명 기수, 다실바 기수를 꾸준히 기승시켰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실바 기수의 기승입니다. 이번 경주에. 게다가 이 마필은 추입 성향이 좋은 마필인데 거리가 드디어 늘었습니다.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가 일단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타이밍이고 노려봐야 될 적재적소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4번과 9번도 변화를 보였고 최근에 좋지만 8번도 못지않게 여건은 주어졌네요. 승부 타이밍이 강하게 엿보이는 마필입니다. 8번 마필. 자, 2회 마필은 뭐 1번 피스백, 2번 허니스타, 뭐 11번 수소파워 정도 이 마필들은 조금 약세로 볼 수 있겠고 3대 마필을 강하게 누립니다. 4번 퀸 오브 더 킹, 9번 메이저 포스, 여기에 15군의 노림수 8번 뉴 크라운 이 마필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거 정말 이거 대혼전입니다. 혼전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경주마의 기본적인 능력 평가도 정말 중요하고요.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이 많기 때문에 글쎄 과연 어떤 마필이 쓸까? 어떤 마필이 능력이 있는 마필이지? 헷갈리실 겁니다.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경주마의 능력 평가만큼은 저로서는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몇 가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임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자, 정우주 기수가 1번 미드나이트 퀸 되는 마필이죠. 인기 마필입니다. 미드나이트 퀸의 훈련을 마무리까지 시켰는데 정작 기승하는 건 이제 7번 트루 시그니처 쪽에 기승을 하고 있고요. 또 5번 더 퍼스펙터의 정동철 기수는 더 퍼스펙터의 최근의 능력을 상당히 잘 이끌어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는 또 2번 페더러스타 쪽에 기승한다.
뭔가 좀 이게 퍼즐이 좀 맞춰지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우주 기수가 1번의 마무리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7번 쪽이 기승이다. 정동철 기수가 5번 마필 더 퍼스펙터의 최근에 호흡이 좋았었는데 2번 쪽이 기승이다. 여기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2번과 5번은 마주가 동일합니다. 김갑수 마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봤을 때 인기 순위는 5번이 모으겠지만 2번 정동철 기수가 기승한 페더러스타의 승부지를 약하게 볼 수는 없고요. 또한 정우주 기수가 7번 쪽에 기승했다 말씀드렸죠. 7번과 또 5번은 동일 마방의 마필입니다. 이런 일단 얽히고 설킨 그런 상당히 특이하지만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흥미로운 부분이 있겠고, 자 11번 톱너키와 13번 킹스랜딩은 적임 기수의 기승입니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8번 버니파티입니다. 버니파티. 버니파티는 직전 경주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편성도 강했었는데 주로도 무거운 주로였던 건조한 주로였는데 1400을 1분 27초 때 뛰었다. 그때 기수가 김혜성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아무래도 아마 김혜성 기수가 제가 기억할 때는 이마필이 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는 성적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야구 같은 경우는 LG 트윈스 같은 팀을 좋아하고요. 또한 경마 예상을 하고 제가 뭐 신문 제작도 하고 책도 제작을 하고 취재도 하긴 하지만 기수들 중에서도 저도 나름대로는 응원하는 팬이 되고 있습니다. 전 김혜성 기수 상당히 응원하고 좋아하는 기수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왜 이렇게 부연을 하냐면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김혜성 기수가 최근의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김혜성 기수가 최근에는 너무너무 안 좋은데 6월 달에는 준우승의 성적이 없습니다. 5월 달에도 2번의 우승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최근의 성적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승기수의 컨디션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8번 버닝파티는 그런 부분에서 경주마의 능력도 좋고 최근에 김혜성 기수의 호흡도 너무너무 좋고 성적도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약간의 좀 의심은 좀 갑니다. 이마필의 승부에 따른 의심이 아니라 정상 컨디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김혜성 기수가 과연 최근의 경주력을 100%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가 저에 따른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저는 내심 정말 이 마필을 기점으로 성적을 내면서 정말 다시금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김혜성 기수가 되기를, 또는 이번 경주가 발판이 되기를 간절하게 응원합니다. 다만 냉정히 봤을 때 최근에 김혜성 기수의 컨디션이라면 8번 버닝파티의 그런 능력을 100% 좀 믿기에는 저는 한 번은 재검증이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4경주에도 김혜성 기수가 또 타는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필 또한 이번에 3경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3경주에 정말 김혜성 기수가 능력을 이끌어낸다면 그에 따른 또 호전된 컨디션, 자신감, 그 외적인 그런 기운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한 다른 선택을 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앞선에 말씀드렸던 정우주 기수의 1번, 7번, 정동철 기수의 5번, 2번, 김갑수 마주의 5번, 2번, 구조마방의 5번, 7번 이외에 적임 기수 기승한 11번, 13번 마필까지 또는 8번 마필의 기승 기수의 컨디션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경주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는 있겠다. 분명한 점은 저 배당은 아니다 라는 계획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경주를 제가 오늘 첫 번째 승부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A급 승부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는 제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모든급 1200m 레이서 됐고요. 역시 혼전이네요. 역시 혼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번
해운대 바다가 인기 마필인데 김혜성 기수의 기승입니다. 저는 3경주를 지켜보고 성적을 확인한 이후에 4경주를 다시 한번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번 마필에 따른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최시대 기수 같은 경우가 이제 9번 썬더베가스에 기승했다가 이제 11번 쪽에 기승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마필. 공교롭게도 또 9번, 11번이 같은 마방이기 때문에 9번 마필의 승부 의지를 좀 높게 가져보실 이유는 충분하겠고, 뭐 이외 마필들 중에서도 이제 2번 윈드파크라든가 4번 캐치 더 빅토리, 뭐 6번 스톰 트윈, 뭐 이런 마필들인데, 자, 두 가지입니다. 최시대 기수의 그런 승부 의지, 게다가 김혜성 기수의 컨디션 회복 여부. 자, 이게 이번 경주의 최고의 관건의 여건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이거는 뭐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4경주 오늘 준비된 저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거의 3만 4등급 1400m 레이서이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마와 외산마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네요. 외산마라고 한다면 이제 3번 쿼트로맥스가 좀 앞서 있고, 여기 억대 마필이죠. 또 19조 마방의 위험용 기수가 기승한 4번 나이스 최강. 능력은 드러났지만은 분명히 제거를 받았을 때 좋았었던 5번 돌아온 신세대까지 외산 마필들은 이제 요 마필들이 추가될 수 있겠고, 국산 마필은 12번 아델 퓨펄, 12번 마필, 14번 전설의 파이트, 여기에 6번 파이널 파티, 뭐 1번 썬라이트 보이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외산마보다는 국산마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12번 아델 퓨펄, 최근에 경주력 상당히 좋죠. 여기에 14번 전설의 파이트 만만찮게 좋습니다. 직전에 여러 개 월등히 나왔었던, 또는 최근에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던 6번 파이널 파티도 국산 마필. 결론적으로 14번, 6번, 12번을 저로서는 주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외산 마필 중에 3번 쿼트로맥스와, 그래도 제가 주행 심사 때 상당히 좋게 봤었던 4번 나이스 최강, 이 마필들을 안고 갈 수 있는, 또는 가능권 해줄 수 있는 경주로 정해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외산마 4등급 경주에 국산마냐 외산마를 먼저 능력을 평가해야 됩니다. 국산마필입니다. 국산마필, 국산마필, 국산마필 14번, 6번, 12번을 세게 보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외산마필이 4번, 3번 쿼트로맥스, 4번 나이스 최강을 가능권해 줄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에 1800m, 정말 제 입맛에 딱 맞는 또 하나의 경주가 나왔고,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이미 뭐 능력은 다 나온 마필들입니다. 역시나 부담 중량이 관건인 경주로 볼 수 있는데, 눈에 띄는 마필이 6번 킹 오브 글로리, 7번 전보 블레이드, 8번 월드파워, 11번 그레이트 킹. 당연하게 성적 또는 능력으로 앞서 있는 마필들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7번이 최근에 컨디션도 좋고 가장 센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그레이트 킹, 그 다음에 이제 6번 킹 오브 올리, 8번 월드파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은 부담 중에 무려 59까지 늘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부담 영향 때문에 계속 고생했던 그레이트 킹은 김태형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4.5의 감량을 받고 나왔습니다. 55.5의 부담 중량. 6번 킹 오브 글로리도 최근에 성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56.5의 부담 중량. 반면에 월드파워는 최근에 공백기를 거쳤기 때문에, 또는 최근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52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6번, 7번, 8번 3대의 마필은 모두 다 우승과 준우승의 호흡이 있는 적임 기수의 기승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6번, 7번, 8번, 11번이 다 능력 마필이고,
우리 이제 능력 순위로 내려갔을 때는 7번, 11번, 6번, 8번이 순서대로인데 과연 이 중에서 누구의 부담 중에 가장 적절하냐? 또한 어떤 마필이 적인 기술을 기승시켰느냐? 답 나왔죠 이제. 이 부분만 딱 평가가 내려지면 눈에 띄는 마필, 그야말로 매지가이처럼 딱 튀어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가 이번 부경제 6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A급 승부처, A급 메인은 제6경주에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서울경마 못지않게 부경경마도 정말 재밌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재밌겠다, 그냥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수준은 아니죠. 냉정하게 분석을 했고 제가 재밌다는 거 뭐냐면은 저에 따른 분석이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로 경마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토요 경마보다는 분명한 점은 배당이 많이 나올 것이다. 무조건 배당을 쫓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쫓아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역시 좋은 결과 건승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몬경마TV 많은 시청 바라겠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